평화로운 삶을 뒤흔드는 공포의 건물. 곧 넘어질 것 같고 오래돼가지고 무서워. 그게 너무 혐오시설이야. 흉물스럽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돼버린 기막힌 현장을 지금 확인해 봅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서울의 한 주택가. 얼마나 위험해 보여. 저게 만약 쓰러진다면 끔찍스러워. 흉물스럽지 뭐. 여기가 저런 건물 들어설 때가 아니잖아. 주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만들었다는 위협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 건물이었습니다. 벽도 천장도 없이 간신히 골조만 남은 채로 주택가 사이 흉흉한 모습으로 우뚝 선 이 건물. 막 밖에 다 튀어나와 있고 막 떨어지겠는데 저거는? 어우. 그냥 저런 철판 같은 거 그냥 쌓여 있어요 저기. 당시 건축에 사용한 듯한 자재들이 그대로 남아서 건물 밖으로 떨어질 듯 아찔하게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입을 막는 시설 하나 갖추지 않은 이 건물의 내부는 그 사정이 더욱 심각했죠. 입구에 가득 쌓인 각종 철골 자재는 물론이고 산소통과 LP 가스통까지 부식되고 녹슨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여기 난간 다 끊어져 있는데 여기. 오랜 시간이 흐른 듯 여기저기 부서지고 뜯겨나가 무엇 하나 성한 곳이 없는 내부. 여기 철근도 여기 끊어져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네. 건물의 뼈대를 잇는 철골마저 어긋난 위협적인 이 상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물상이야? 뭐야 이거? 조심. 지난 2009년 근린 생활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어진 이 건물은 공사장 안전조치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뒤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이후 보상 등의 이유로 건축이 재개되지 못한 채로 지난 13년 동안 방치됐죠. 게다가 바로 앞에 아파트야. 바로 아파트.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주택가 한가운데로 바로 옆 빌라와의 거리는 자동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가는 불과 2m 남짓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라고요. 저희가 여기 사는데 너무 건물이고 바람 많이 불고 태풍 오고 할 때는 정말 불안해요. 저건 위험한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바람 불어갖고 태풍 불어갖고 동상에 위에 있는 그 석고판이 막 날라가고 바다가 물리치고 있다니까. 손주들 보러 오는 건데 내가. 여 뒤로 다니지 말고 저 앞으로 다니라고요. 여기 위험하니까. 또 건물의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까지 있어서 어린이들의 통행도 빈번한 상황.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 우려스러운데요. 그런데 이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 건물은 어느 한 곳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건가? 저거네. 뭐야 저거는. 식당과 상가가 즐비한 동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폐건물. 이곳 역시 공사가 중단된 채로 건물 곳곳 철근과 콘크리트가 위협적으로 노출된 상황이었죠. 대체 여기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원래 이거 무슨 건물이에요? 시장, 한국 시장 건물. 그때 당시도 이제 시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예, 시장 그 상가. 근데 그것이 구조가 져가지고. 지난 2009년 지역 상권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기대하며 지어 올린 건물. 하지만 이제는 흉물이 돼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됐는데요. 각종 자재와 부서진 콘크리트 때문에 낙석 사고까지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의 한복판에 위치했다는 건데요. 가까운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건물에서 불과 30m밖에 되지 않았죠. 아유 인구가 얼마야 여기가 여기 관악구에서 여기가 제일 번화한데 노인네도 많고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아우 이거 민원 엄청 들어갔어요.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부천장님도 왔다 가고 골치를 아파했어요. 그렇다면 왜 철거나 보수도 없이 이토록 오랜 시간 방치된 걸까? 원래 주인이 돈이 없어서요.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궁금한 게 오래 방치가 되면 이 지자체 측에서는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개인 그러니까 그냥 사유이기 법제적- 때문에 네. 저희가 뭔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막 이것저것 뜯어고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새로운 사업주가 나타나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건 없어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폐건물은 확인된 것만 전국 322곳. 그중 절반에 달하는 건물이 무려 20년 이상 장기 방치됐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방치 건물,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네, 되게 심합니다.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철골 부재 같은 경우도 좀 위험하게 이렇게 막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태풍이라는 바람이 심할 때는 날아갈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주변 전부가 다 주택가고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되게 위험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에 도사리는 수많은 위협들. 그는 또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 건설 부자재들이 너무 많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돼야 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기둥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을 텐데. 볼트 9번 구멍. 원래 여기 접합구가 있네요. 네, 원래 기둥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어디 매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기둥하고 보의 접합부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식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볼트 체결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 철판으로 되는 물탱크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무너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100% 이건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건물 전체 어떤 붕괴도 이룰 수가 있는 위험한 요소로 있죠. 특히 여름철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발생하면 오래되고 방치된 건물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8년 여름 서울시 용산구의 한 노후 건물이 붕괴돼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시민들의 곁에 선 피해 건물은 이제 안전 문제를 넘어서 범죄 발생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2019년 노숙인의 시신이 발견됐죠. 하지만 사건 발생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담배랑 라면이랑 군만두 먹고 안 사왔는데 사지도 않았어. 게다가 이불인데 이거 누가 살았었나 보네. 사람의 흔적으로 가득한 내부. 하지만 누군가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들어오려던 저기 같은데. 아무런 안전 조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출입 역시 통제되지 않아서 야간이나 부주의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밤에 와서 질문했다. 청소년들. 그 애들이 와서 이제 몰래 노는 거지 이제. 빈 건물이니까. 보면은 청소년들 있고 담배 피고 그냥 난리에. 이불 같은 것도 있던데 보니까. 그럼요. 노숙자들이 이제 이불 갖다 놓고 자고. 이게 오래됐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폐건물에서 놀던 10대 청소년이 건물에서 추락하거나 방치된 건물 지하에 고인 빗물에 9살 어린이가 익사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 건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3년마다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걸 집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2022년 올 3월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군구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정말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전만을 바라는 시민들의 평범하고 간절한 바람. 이젠 적극적인 대처로 답할 때입니다.